2002년 3월 초 미국과 연합군은 샤이쿠트 계곡에 응거한 알카에다와 탈레반 전투원들을 소탕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대규모 공세인 아나콘다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 작전 계획은 산악 지형에서 적군을 포위한 뒤 차단 지점으로 몰아넣는 데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적의 수와 전력을 모두 과소평가했습니다. 연합군은 방어가 약한 지역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타쿠르가르 정상 등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결연하고 견고하게 참호를 구축한 적군을 마주쳤습니다. 타쿠르가르는 전장을 지배하는 해발 1000피트의 산입니다. 3월 3일까지 계곡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진행 중인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타쿠르가르와 같은 주요 지형에 정찰팀을 배치하려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로버츠 리지, 즉 타쿠르가르 전투의 인적 희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스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2년 3월 4일) 이른 아침 군 작전 계획자들은 미 해군 네이비실 정찰팀을 타쿠르가르 정상에 직접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측소를 설치하고 샤이코트 계곡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임무는 고위험 야간 침투로 유명한 미 육군 161 특수작전 항공연대 MH-47 치누크 헬리콥터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착륙 지점 선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초기 계획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아래의 위치를 목표로 했지만 시간 제약과 즉각적인 관찰의 필요성 때문에 정상에 직접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적군이 근처에 있을 수 있었으나 정상에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알카에다 전투원들은 이미 고지대를 점령하고 있었고 헬리콥터 접근로를 겨냥해 중화기로 은폐된 진지를 구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 호출명 레이저 제로3, 그는 1000피트 이상 고도로 타쿠르가르 접근 시 큰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희박한 공기는 양력과 엔진 성능을 떨어뜨렸고 눈과 고르지 않은 지형은 착륙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산봉우리들이 접근 경로를 제한해 적 방어 병력이 헬리콥터의 도착을 예측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항공기는 야간 투시 장비를 사용하여 착륙 지점에 접근할 때 제한된 시각적 단서에 의존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 가능한 지역으로 보이는 곳으로 하강할 때 센서나 정보로부터 그곳이 점령되어 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치누크 헬리콥터가 눈으로 덮인 봉우리에 접근하자 여러 방향에서 집중 사격을 받았습니다. 적 전투원들이 기관총과 로켓 추진 유탄으로 사격을 시작했는데 이는 접근이 이미 예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종사들이 집중 사격 구역을 벗어나려 할 때 헬리콥터는 계속 공격받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후방 램프 근처에 있던 네이비실 대원 닐 C. 로버츠가 항공기에서 아래 산으로 떨어졌습니다. 승무원들은 손상된 헬리콥터를 공중에 유지하는 데 집중하느라 처음에는 대원이 떨어진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상에서 떨어진 곳에 강제 착륙한 뒤 그들은 다시 모여 네일 로버츠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적이 장악한 지역에 착지했고 추락에서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군과 교전하다가 전사했습니다. 상황은 정찰 임무에서 긴급 인원 회수 작전으로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상팀은 이제 강하게 방어된 정상으로 돌아가 전사한 동료를 데려와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추락한 헬리콥터와 그 승무원들은 추락 지점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휘부는 로버츠 회수, 생존한 팀원들 보호, 타쿠르가르에서 적 전력 재평가를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초기 투입에서 적이 정상 일대를 장악한 유리한 지형에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신속한 점령이 가능하다는 가정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타쿠르가르에서의 모든 행동은 이 오산의 영향을 받았고 계획된 관측 임무는 아프가니스탄 초기에 치열하고 큰 희생을 치른 소규모 부대 전투로 바뀌었습니다.
로버츠가 남겨진 걸 알게 된 팀은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손상된 헬리콥터로 방어가 삼엄한 착륙지대를 탈출한 후 로버츠가 남아있는 산을 적 전투원들이 점거하고 있을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도, 온도, 그리고 적대적인 병력들을 고려할 때 지체할수록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투입은 또 다른 MH-47 헬리콥터를 이용해 팀을 다시 타쿠르가르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전술적 상황이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적군은 이전 교전 이후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고 예정된 착륙 지점에 방어를 보강해 놓았습니다. 헬리콥터가 다시 접근하자 이미 알려진 매복 지점에 직면했습니다. 항공기는 정상에 접근하자마자 사격을 받았지만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지가 거의 없고 구조의 긴급함 때문에 헬리콥터는 팀이 내릴 수 있도록 잠시 눈으로 덮인 정상에 착륙했습니다. 거의 즉시 그들은 교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새화된 진지에 있던 적 전투원들이 기관총과 소형 화기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바위 돌출부와 벙커에 은폐한 그들은 착륙 지점 전체에 명확한 사격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사방에서 쏟아지는 사격에 엄폐물 없이 탁 트인 곳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팀원 중에는 SEAL 부대에 배속된 미 공군 전투 통제관 존 A. 체프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공중 지원을 조율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통신을 유지하고 아군과 가까운 표적을 식별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중에 체프먼은 그의 팀을 억누르고 있던 적진지로 돌진했습니다. 부상에도 그는 계속 싸우며 적과 근거리 교전을 했습니다. 그의 행동으로 팀원들이 적의 사격을 피해 착륙 지점에서 기동하고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으로 열세인 팀이 고지에 있는 적과 맞서며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체프먼은 팀과 떨어졌고 초기 벙커 공격 중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남은 팀은 사격을 받으며 철수했습니다. 나중에 기밀 해제된 프레데터 드론 영상에서 체프먼이 초기 교전에서 살아남아 한동안 혼자 싸우다가 전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팀이 정상에서 철수할 때 그들은 위쪽에서 적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로버츠를 구출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이는 막대한 희생을 초래했으며 방어하는 적의 강력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타쿠르가르 상황이 악화되자 상부 지휘부는 현재의 병력으로는 정상 탈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군은 지형을 장악하고 구출 시도를 저지했으며 접근하는 항공기를 계속 공격했습니다. 실종자 구출과 산에서의 생존 보장을 위해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제75 레인저 연대 소속 미 육군 레인저가 이끄는 신속 대응 부대가 교전 중인 부대를 지원하고 고립된 인원을 구출하며 가능하다면 정상 확보를 위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레인저들은 MH-47 헬리콥터에 탑승해 새벽 전에 타쿠르가르로 향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적이 경계를 강화했으며 이전 교전으로 인해 착륙 지점과 접근 경로가 노출되어 착륙하는 항공기가 총격에 취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저 제로1으로 불리는 헬리콥터 중 하나가 정상에 접근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착륙 지점에 접근하자 적 진지에서 즉각적이고 강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헬리콥터가 하강 중 기관총과 로켓 유탄에 맞았습니다. 헬리콥터는 여러 번 피격됐지만 정상 근처 착륙에는 성공했으며 통제된 착륙은 아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산비탈에 위태롭게 멈춰 손상된 채 노출돼 있었습니다. 레인저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즉시 높은 곳에 위치한 적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소대장 레이트 셀프를 포함한 여러 명의 병사들이 초반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레인저들이 추락한 항공기 주위에 방어선을 구축하려고 하면서 지휘 책임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착륙 지점은 노출되어 있고 흩어진 바위 외엔 지형의 보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적 전투원들이 높은 곳에서 유리하게 공격했고 레인저들은 해발 1000피트가 넘는 추운 환경에서 힘들게 싸웠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레인저들은 신속히 태세를 정비해 반격을 가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지원 항공기와 협조했습니다. 효과적인 통신은 근접 항공 지원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아군이 가까워 항공 지원을 신중히 통제해야 했습니다. 직사화기와 박격포를 사용하는 적 전투원들의 지속적인 사격 아래 추락한 헬리콥터는 중요한 방어 거점이 되었습니다.
정상으로 진격하려는 시도는 적의 사격에 의해 방해받았고 레인저들은 대부분 착륙 지점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 지원은 적의 진지를 공격하면서 점점 더 중요해졌지만 험난한 지형과 아군을 오인 사격할 위험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연기와 눈, 그리고 산의 불규칙한 지형 때문에 목표 식별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전투는 치열한 교전으로 발전했고 레인저들은 진지를 사수하며 지원을 요청하고 증원군을 기다렸습니다. 신속 대응 부대가 도착하면서 상황은 안정되었지만 산의 통제권은 여전히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3월 4일) 새벽, 타쿠르가르 전투는 교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미 해군 네이비실과 레인저를 포함한 미군은 MH-47 추락 지점 근처에 발이 묶여 있었고 알카에다 전투원들은 벙커와 바위 돌출부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한 채 아래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공군력은 상황 악화를 막는데 핵심적이었습니다. 미국 전투기, 폭격기, 그리고 AC-130 건십을 포함한 미군 항공기들은 오전 내내 적의 진지를 공격했으며 험난한 지형, 불분명한 표적 식별, 그리고 아군 오폭 위험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적군과 아군이 가까워 교전이 복잡해졌고 적 전투원들은 종종 미군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전방 항공 통제관들은 사격을 받으며 엄폐물을 찾으면서도 정확한 좌표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습은 능선을 따라 알려진 사격 지점을 목표로 하여 적의 진지를 점차 약화시켰습니다. 항공기의 제압 사격은 종종 적 전투원이 교전을 멈추거나 위치를 이동하게 했습니다. 방어자들은 지형과 기존의 방어 진지를 활용하여 공격을 흡수하고 다시 사격을 재개하면서 효과적으로 계속 싸웠습니다. 기관총 사격과 간헐적인 박격포 포격이 정상 아래에 있는 미군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발 1000피트 이상의 희박한 공기는 이동과 무기 성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했기 때문에 기동의 자유가 제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협조가 향상되었고 추가 항공기가 적의 진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초기 무인 항공 체계를 포함한 감시 자산들이 움직임과 잠재적인 사격 지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점차 미군에게 유리하게 전세를 바꿨습니다. 늦은 아침이 되자 미군은 정상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진격했고 닐 C. 로버츠와 존 A. 체프먼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전투의 막대한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후 초반이 되자 타쿠르가르의 통제권은 미군에게 넘어갔습니다. 지속적인 공중 지원과 지상 방어로 인해 적군은 주요 거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미군은 자신 있게 정상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는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몇 시간에 걸쳐 이어졌으며 초기의 결정과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복잡한 단계로 전개되었습니다. 통제가 확립되었을 때쯤에는 결과가 분명했지만 그 대가는 이미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3월 4일) 오후가 되었을 때 타쿠르가르에서의 전투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공습과 지산 저항으로 인해 적 전투원들은 철수하거나 제거될 수밖에 없었고 미군은 정상과 주변 능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확보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철수를 준비하는 어려운 임무로 인해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미군은 정상에서 고립된 적군과 은폐된 진지를 확인하며 체계적으로 정상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적이 남기고 간 무기와 장비를 발견했고 이는 정상에 구축된 방어망의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여러 레인저와 인원이 부상당했고 그 고도에서 치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위와 출혈로 인해 긴급 대피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고 항공 수송만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적의 지속적 위협으로 즉각 철수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은 미군 통제였지만 주간 접근 시 항공기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긴급성과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철수를 신중히 조율했습니다. 밤이 되자 헬리콥터 작전에 적합한 조건이 마련되었습니다. 160일 특수작전 항공연대의 항공기가 다시 돌아와 이번 작전에서 항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형이 고르지 않고 시야가 나빠 착륙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대피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상자들이 먼저 대피했고 이후 다른 인원들도 상황에 따라 대피했으며 전사한 로버츠와 체프먼 병사 시신도 함께 수습됐습니다.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으로 추락한 MH-47 헬리콥터는 산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 과정이 끝날 무렵 미군은 모든 인원을 성공적으로 대피시켰고 다시 샤이코트 계곡에서 계속되는 전투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타쿠르가르에서 벌어진 전투로 인해 7명의 미군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아나콘다 작전 중 가장 치명적인 교전이었습니다. 군사기획자들과 역사가들은 이후 이 전투를 분석하면서 병력을 정상에 직접 투입하기로 한 결정, 정보의 한계, 그리고 험난한 지형에서 공중 및 지상 작전을 조율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은 전투의 인명피해와 그 복잡성을 반영하여 로버츠 능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존 A. 체프먼은 그의 용맹함으로 명예훈장을 받았고 브릿 K. 슬라빈스키 해군 특수부대 팀장 또한 이 영예로운 상을 수상했습니다. 닐 C. 로버츠는 추락으로 전투가 시작되고 그의 이름을 딴 능선이 생겼습니다. 로버츠 능선에서의 전투는 전투의 예측 불가능성과 끈기의 가치를 보여주며 미군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음을 나타냅니다.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 분쟁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